지금 계속 그 후두염 때문에 제가 가끔 기침을 좀 더 자주 하는 날이 있지 않던가요? 오늘은 좀 기침이 덜한 편인데 이게 이제 후두염 때문에 기침이 있어서 장어가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수익 방식과 이제 물건별 평가,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자, 다음 그 중에 39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이건 환원율 관한 거,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41번, 42번이죠. 41번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42번을 보겠습니다. 41번과 42번은 모두 다 수익 가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수익 가액을 묻는 문제인데 위에 41번은 환원율을 문제에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으로 묻잖아요. 문제에서 수익환원법으로 문제를 물으면 나는 빨리 뭐하고 뭐를 찾아야 돼요? 순수익하고 환원율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주면은 땡큐라 그랬죠. 그게 위에 문제고 밑에 42번 문제는 환원율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환원율을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는 직선법으로 해서 계산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두 개 말고 나머지가 토토, 건건, 지지, 저저, 부저자라 그랬어요. 이 5가지예요. 그럼 그 자료를 보고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유효와 영업 경비를 줬으면 42번 보고 있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은 금방 구하죠. 유효가 3,800이고 경비가 800이면 순영업 소득은 3,000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 이런 말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줄 리가 없죠. 수익률, 회수율 저런 말 없잖아요. 토토건건 있나요? 토지건물 나오잖아요. 토지건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토토건건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토건건 하면은 토지 가액이 40%, 0.4 곱하기 토지 환원율 몇 프로? 5% 더하기 건물 비율이 0.6 곱하기 건물 환원율 10%, 여기는 2%, 여기는 6% 합쳐서 8% 나오죠. 여기 2%, 여기 6%, 8% 됐나요? 그럼 3,000 나누기 뭐 하란 얘기예요? 0.08 하란 얘기죠. 그럼 끝이죠. 375 됐습니까? 375에 375. 자, 이런 것도 3,000 나누기 0.1 하면 뭐예요? 3,000 나누기 0.1 하면 3억이잖아요. 더 작은 수로 나누었죠. 더 작은 수로 나누었으면 3억보다는 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이 8이라는 숫자는 1, 2, 5와 관련이 있어요. 8과 1, 2, 5는 함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계산할 때 분모가 10, 100, 1000이 되는 경우로 바꿔야 계산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5분의 3이다 그럼 몇 프로? 5분의 3이다 그러면은 60%, 0.6 맞잖아요. 25분의 7이다 그러면 몇 프로? 28%. 125분의 13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암산이 안 되나 봐요.
천분의 104입니다. 천분의 104. 10.4%예요. 10.4%. 훨씬 간편하죠. 여기는 4를 곱하고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8을 곱하고, 125와 8은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8분의 1은 0.125입니다. 8분의 1은 0.125예요. 예? 산수특강.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편리하다고요. 그러니까 8과 125, 4와 25 이걸 항상 8분의 1은 0.125예요. 8분의 1은.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숫자는 함께 기억하는 게 요령이에요. 특히 여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은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수제자는 앞으로 키웠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멀었어.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있나요? 그 이용해 보면 되죠. 아무튼 수학이 약한 학생한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에 43번과 44번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43번은 언뜻 보면은 이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쉽지 않아요. 언뜻 보면은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액 나왔죠. 그럼 부채 감당료를 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세전 현금 수지도 준 거예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환원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분 배당률이 나오는 거는 지지저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저당 상수가 없어요. 그죠?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이런 건 패스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저저 부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방법으로 풀어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법이어서 안 되고. 44번은 문제 읽는 시간이 벌써 1분 이상 걸려요. 이런 거는 패스.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물건별 평가 등. 물건별 평가 등입니다. 물건별 평가 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기준 시점이란, 자, 문제에서 지금 정의를 묻고 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했잖아요. 기준 시점이란 했어요. 이 소리는 기준 시점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고요. 가격조사 완료일이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정의를 물었는데 딴 걸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정의와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물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됐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사지역이란, 자, 이것도 뭐예요? 뜻을 묻고 있는 거죠.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유사지역인가요? 인근지역이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적산법 나왔네요. 적산법 아까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 적용됐죠. 그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네요. 이건 적산법이 아니고 뭐예요? 원가법이잖아. 원가법. 숙제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이 뜻을 묻고 있는 걸,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뭐예요 이게? 수익 분석법 맞아요. 수익 환원법이죠. 환원법.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건 수익 환원법의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직접 환원법, 하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약간씩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죠? 이거요.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지금 받아 적기 바쁘면 안 돼요. 받아 적기 바쁘면. 예.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형.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기별 요인. 일지계를 말한다. 형이름 맞죠? 예, 5번이 맞는 거죠. 자꾸 제가 지난주에 수익, 이 3방식 용어, 숙제 내면서 최소한 10번 읽으라고 안 했나요? 한 10번 정도 읽으라고 안 했나요?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숙제 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46번은 중요도는 좀 낮아요. 중요도는 좀 낮은데, 이거는 이제 평소에 수업 들었을 때에 비추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감정평가 규칙에 없는 거는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47번 물건별 평가를 보십시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건물은 원가법 맞죠? 노란 걸로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맞죠? 거사비죠, 거사비. 대지권과 건물 부분, 토지와 건물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적산법 한 번도 언급된 적 없잖아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요. 그 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나왔죠. 이런 건 뭐예요? 영업권, 특허권 등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이 뭐예요? 거사비라 그랬죠. 거래 많이 되는 거. 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무슨 법?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원가법이었죠.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 이게 보세요. 이 용어가 익숙지 않으면 이게 되겠냐고. 가장 기본 용어입니다. 기본. 그래서 숙제를 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밑에 것도 한 번 더 볼까요? 그럼 자, 1번에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맞죠? 2번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임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맞나요? 소경목림은 어린 나무라 그랬잖아요. 어린 나무. 지름이 작은 나무. 이 지름이 작은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된다고 묘목값에다가 운반비에다가 식재비에다가 부대비용 더해서 원가법이라고 노란색으로 두 군데 썼던 것 중에 하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할 때는 다들 이제 딴 데 갔다 오신 거죠. 몸은 여기 계셨는데. 그리고 임목은 맨 처음에 쓸 때 있는 거잖아요. 임목은 거사비 아니에요. 거사비. 제일 많은 게 거사비라 그랬잖아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은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장 이런 것들,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 근데 공장재단은 원칙적으로는 개별자산 합산이라고 그랬어요. 공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별자산 합산인데 예외적으로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들어서 그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수익하는 법. 됐나요?
자,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은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나왔네. 영업권. 그 영업권 위에도 나왔잖아요. 무형자산은 수익하는 법. 과수원 4번에 과수원. 과수원은 거래 사례비교법 거사비 맞잖아요. 과수원 거사비, 자동차 거사비, 동산 거사비, 임대료는 임사비, 임대사례비교법. 자, 다시 넘어가시고요. 반복해서 보면 돼요. 반복해서 보면 자꾸 이제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49번도 한 번 더 해볼까요? 49번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감정평가에 적용해야 될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건물, 원가법이죠. 과수원, 거사비, 자동차, 거사비, 항공기, 원가법, 동산, 거사비. 50번 건설기계. 건설기계 거래가 많아요. 원가법이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자동차만 저쪽으로 거사비 같잖아요. 거래가 많으니까. 저작권, 이거 뭐예요? 저작권. 무형의 자산은 수익하는 법. 건물, 원가법, 임대료, 임대사례비법, 광업재단, 수익하는 법. 됐나요? 자꾸 몇 번, 이거는,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3방식 6방법도 용어를 자꾸 반복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예전에 설명드릴 때 환원시킨다는 의미를 말씀드렸다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여러 해 동안 발생하니까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는 걸 환원시킨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체 가액을 산정하는 거고 수익분석법은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예상된 1년치만 분석해서 임대료 계산하는 거고 그는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환원시키는 거는 또는 할인하는 거는 가격 구하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하는 거예요. 미래현금 흐름은 할인, 그리고 순수익은 환원. 이렇게. 자, 이제 51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이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료료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감정평가할 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요, 적정 가격 기준 원칙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죠. 시장가치 해서 통충정신했잖아요. 적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가치 기준이에요. 시장가치 기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맞죠? 맞잖아요. 이거 구분하되 산지는 땅이니까 토지로 가는 거고 임목은 거사비 가는 거고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도 거사비 가는 거. 다 거사비 많았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는데요. 이 경우 물기경 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 키워드라 그랬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요것도 키워드라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의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리로 틀린 것은 1번에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충정신 됐죠? 1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맞죠? 동일수급권은 그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관계에 있는 권역이 그런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죠? 용어 정의잖아. 정의.
정의를 말할 때는 뭐예요? 묻는 거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산법 또는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안 하면은 이게 정말 지금의 취미로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를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맞죠? 맞잖아요. 지금 이게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구한 순수익에 대상 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감가수정이란 했네. 이번에는 재조달 원가 감가수정 용어를 또 묻고 있잖아요.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기경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합니까? 차감해야죠. 차감. 빼서 공제하여 또는 차감하여. 지금 이것도 공식이잖아요.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수정 아닌가요? 근데 여기 지금 더한다 그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죠? 이러면은 지금 여기 틀릴 게 몇 개 없죠? 이런 것만 알아도 지금 보세요. 이게 몇 문제예요, 도대체. 여기까지가. 물건별 평가 들어와서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물건별 평가에서. 지금 45번부터인데, 45번부터 52번까지 무려 8문제. 그냥 거의 뜻만 묻는 문제가. 다음에 53번은 이건 중요도가 낮아요. 이거는 패스. 이거는 패스하세요. 자, 이제 54번부터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아까 세 문제 빼고는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어려운 거 빼고는 일단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게 주체가 누군지 어디다 써먹는 건지 이걸 이제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54번은 이제 용어정, 이것도 이제 용어정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자, 1번에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맞죠?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자, 5번 지문이 틀렸는데요. 적정가격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도 적정가격 나왔는데 감정평가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시장가치 기준이죠.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적정가격 기준이에요. 적정가격. 감정평가에서는 그러니까 물건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시장가치 기준이에요. 시장가치 기준.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상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상으로는 무슨 가격? 적정가격. 그럼 적정가격이 뭐냐? 적정가격은 통정성이에요. 통정성. 이건 통충정신이고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 똑같아요. 이거는 이정자와 이정자가 달라요. 여기는 정통한 당사자인데 여기는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거래.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립 가능성.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 이게 바로 적정 가격이에요. 적정 가격. 자, 넘어가셔서요. 자, 55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5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56번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56번. 1번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서 나왔어요.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과 공동 집합이 나와야 되죠.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죠.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안 돼요. 표준주택은 어디서 선정해야 돼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적정가격 돼 있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다. 갑자기 왜 시군구의 심의를 받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 상황이다. 내 알 바 아니다. 공시사항은 알 바 아니다. 그 다음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요거 맞잖아요. 요거 이제 아는 게 나오니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은 시군구장이에요. 시군구장. 아시겠죠? 그거를 뒤에 거를 표준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 분할 합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때는 개별을 새로 결정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장입니다. 시군구장. 그다음에 5번에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 또는 구해주택. 말도 안 돼요. 얼토당토 하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주택은 그 위에 1번 지문처럼 해야 돼요. 1번 지문처럼. 1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을 표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1번 지문에 힌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단독주택, 표준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지역, 건물, 구조고 1번 지문 고 읽으면 돼요.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을 뭐라 한다?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됐고요. 이건 참고로 알면 돼요. 이거는 5번 지문은. 자, 이제 넘어가셨어요. 자, 57번입니다. 5장을 넘겨야 되나요? 좀 많이 넘겨야 되는데. 넉 장 넘겨, 넉 장. 자, 이제 5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 가격 계산할 때는 다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또는 누구든 지가를 산정할 때는 뭘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요. 감정평가업자든. 자, 그래서 1번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뭘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유 공유 토지 취득 처분 땅 가격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자, 이게 환지, 채비지, 땅 가격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공적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갑자기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데 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와요?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표준주택이 나와야죠. 표준주택이. 맞죠? 표준주택이 나와야죠. 표준주택이. 주택가격 산정하는데 왜 땅 가격이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4번 틀렸죠. 이거 그 구조만 알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 구조만 알면.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58번 볼까요? 부동산가액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액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공적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지가를 산정하는 거죠.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와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 1번 그 첫머리에 그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개별 및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은, 자, 개별과 공동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개별과 공동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효력이에요. 효력. 주체는 다르잖아요. 개별은 시군구장이고 공동은 국정이잖아요. 근데 함께 나오는 거는 어떤 경우? 효력. 그래서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나오잖아요. 정보 제공.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공적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할 때, 맞죠? 세금 매길 때 이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누구한테? 시군구장한테. 됐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해야죠. 국장이. 4번은 국장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개별은 시군구장이 한다. 됐죠? 다 이런 식이죠. 됐나요? 자, 다음에 그 60번, 59번 열어보시고 60번 보십시오. 부동산가액 공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내 알 바 아니라 그랬죠. 네, 상식적으로 땅은 도로 상황이 들어가야죠. 땅은 도로 상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은 그대로 개별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표준주택은 어디에서 뽑아야 된다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뽑아야 된다고요. 다시 넉 장 앞으로 가보세요. 464쪽에 56분의 1번 보세요. 56분의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뭐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라 했죠.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표준, 개별 나눌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이나 집합은 따로 표준을 뽑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시 60번. 그래서 4번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공동주택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공동주택 때문에. 공동주택은 표준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맞죠?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뭘 이용한다? 표준주택가격과 비준표를 이용한다. 근데 누가? 시군구장이. 됐잖아요. 자, 결국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61번과 62번은 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61번은 어차피 이거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요. 62번은 참고로 봐주세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는 높기는 하지만 요 문제를 해설을 함께 보시면서 좀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은 받을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64번, 65번 보겠습니다. 6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63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맞죠? 표준지 공시지가뿐만이 아니에요. 8가지 모두 다가 공시 기준일이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뭐가 활용된다?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되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이건 틀렸잖아요. 공동주택은 빠져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8가지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65번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언제 쓰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부터 보세요. 밑에부터 개발 부담금, 부담금에 포인트를 두면 되죠.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 산정, 부담금 부과예요. 또 4번에 사용료 산정 기준, 3번에 세금이에요. 2번에 세금이에요. 표현이 달리 되어 있지만 자, 2번, 3번 뭐예요? 세금. 4번 사용료, 5번 부담금. 아까 제가 개별 공시지가는 따로 써드렸죠.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런 거 부과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1번에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이용해서 뭐를 계산해요? 개별을 계산하는데 얘네들로 이거 계산하는데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는 놈이 다시 이걸 작성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됐나요? 자, 됐죠? 네? 네, 다 끝났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10년간 출제됐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문제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문제 중에 8, 9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패턴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표준개별, 표준개별 공동, 표준개별 집합. 이 구조에서 주체는 개별 셋 빼고 나머지는 국장. 효력에서는 표준 셋 빼고는 나머지는 세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순화시켜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공시기준일은 언제, 표준으로 된 거는 개별이 되는 거고. 됐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이신청 절차가 모두 있다는 것. 거기에다 이제 나중에 뭐 조금 더 약간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면 돼요. 이렇게 꾸미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공부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효율성. 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를 더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기출문제 집에 보면은 중요도가 높고 낮은 거를 자주 출제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10년치 다 있으니까 이게. 3문제인가 4문제 빼고 다 있어요. 그거 빼놓고는 아주 그냥 가능성 없는 거는 아예 빼버렸으니까. 그때 왜 시사성 있는 문제 있죠. 그것 빼놓고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설이 상세히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아마
제가 이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거보다 더 상세한 해설도 있는 책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까지 돼 있어서 이 한 권만으로도 60점 넘도록 그렇게 책을 쓴 겁니다. 와이프가 이거 보고 합격했어요. 아무튼 많이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